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서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등 각종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약 먹고, 약 때문에 속이 나빠져서 또 소화제 처방받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면역이 떨어졌나 봐요 하는 분들요. 이렇게 염증이 여기저기 그리고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소염제 효과는 그때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만성 염증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면역학자인 제나 마츠오키 박사님이 쓰신 면역의 힘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염증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염, 관절염, 장염부터 비만, 심장병, 자가면역 질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급성 염증은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붓고 아픈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에 꼭 필요해요. 다만 면역 공격은 침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연약한 조직까지 파괴하고 또 장기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딱 끝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면역계가 알아서 이제 그만하고 염증을 줄이는 거죠.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었던 얘기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 면역을 올리는 법, 면역을 증강하는 법 같은 주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면역계가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면역을 무조건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역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 조절하는 힘이 중요해요. 면역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줄이고 동시에 상처 치유를 시작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로는 대표적으로 조절 T세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왜 젊은 20, 30대에도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도 오늘 영상 안에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이 너무 약해도 방어가 안 되지만 면역이 아직 노화되지 않고 젊다면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 한번 세게 붙어보자 하고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 면역 물질인 이 사이토카인이 대량 방출되면서 이것이 폐와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면역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아직까지 면역을 조절하는 약이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순간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면역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조절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방법은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잘 길러서 좋은 균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세포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몸무게 약 2kg 정도를 차지하는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는 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 통제해서 면역과 상호작용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면역을 조절하는 힘이 이 미생물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상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잘 먹이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의 70%가 장 안에 살기 때문에 장 안에 좋은 균이 부족하지 않도록 평소에 유익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발효식품 또는 아예 좋은 균으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섭취하거나 혹은 대변 이식을 통해서 장 안에 좋은 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먹잇감이 되는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 섬유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섬유소는요, 단순히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성분이 아니고요. 미생물이 이 섬유소를 먹고 소화한 후에 대사산물을 뱉어냅니다.
이 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의 성질을 바꾸고 염증을 줄이는 신호를 촉발시키고 통증을 완화하고 또 이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작용은 엄밀히 얘기해서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작용은요, 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따라서 순환하기 때문에 면역계의 전반적인 조율에 영향을 끼치고요. 따라서 장내 건강은 몸 전체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다. 그런데 염증이 과하거나 만성이 되면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 균형이 필요하다. 만성염증에 시달리지 않게 면역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미생물들을 잘 먹여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려면 충분한 섬유소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1일 섬유소 섭취 권장량은요, 성인 기준으로 30g인데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즉석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섬유소 섭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생물의 먹잇감이 되는 섬유소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따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통곡식, 과일, 채소, 버섯류, 견과류, 씨앗류 같은 음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다양한 미생물들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섬유소 섭취를 하는지도 곧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공부한 위 책에는 이 염증과 면역을 일반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음식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이 면역 균형을 위해서 수면, 정신건강, 또 운동에 대한 팁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